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와우, 테슬라 이러면 진짜 대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에게 아주 좋을 만한 뉴스가 있는데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5인 기가 상하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세미 인도식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미국장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장 보합 상황을 보여주었어요. 0.1%에서 0.18%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장 초반에는 안 좋았죠. 이렇게 하락을 크게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장 막판에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었던 미국 증시인데요. 장 초반에 안 좋았던 거는 개장 전 발표되었던 비농업 신규 고용 지수, 그러니까 고용 지표 때문이었는데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예상치가 20만 개 증가했는데 26만 3천 개가 증가되면서 아직도 강력한 고용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월이 10월달, 그러니까 28만 4천 개가 나왔었는데 전월 대비는 빠졌어도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고요.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 연준이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을 실시하면서 노동시장을 둔화시키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연준의 이런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월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전월 대비로도 평균 임금 증가는 0.6%가 증가되면서 예상치였던 0.3%를 넘어섰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장 막판에 반등을 보여줬던 이유는 파월의 입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파월은 최근 12월 달에 긴축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고용 보고서에 따른 우려감을 상당히 쥐어버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 보고서보다 이 파월의 입이 더 강하다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런 걸 보면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 좀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 파월의 입이 좀 더 강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유가는 살짝 하락하면서 80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이 보합권이었기 때문에 종목별 업종별로 혼조세를 보인 하루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단기 저항권으로 말씀드렸던 11,230을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삼고 이 상방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이 121선, 이 주황색 선을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틀 전에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을 잘 지키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11,230선을 유지를 하면서 신압으로 반등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장이 2개월 동안 큰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1,500선 정도를 계속해서 지지 라인으로 삼고 보수적인 대응이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나온 11월 비농업 고용지수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최근에 이렇게 그래도 감소하는 모습이에요. 고용 상황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예측을 누가 했을까요? 다우존스에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예측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자, 20만 건을 잡으면서 실제는 26만 3천 건이 나오면서 시장에 초반에 충격을 줄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파월의 입을 꺾기에는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장 막판에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이죠. 자, 미국의 임금 인플레이션 상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7%가 나왔어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임금 인플레이션이 최근 화두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아직도 그래프를 보면 높은 상황입니다. 자, 11월 달 평균 임금 상승률은 5.1%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5%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전만 하더라도 3%대였는데 올해 연중 내내 거의 5%대 실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월 대비로도 0.6% 임금 상승이 나오면서 예측치였던 0.3%를 뛰어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요, 노동 공급은 계속 제한적일 것, 수요를 균형 있게 되돌리려는 연준의 노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여전히 강력하다는 뜻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었었어요. 오늘의 이러한 고용 보고서의 발표는 파월의 입을 꺾기에는 다소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12월 달에 주요한 매크로 지표 발표는 역시 13일, 14일에 몰려 있는데요. 13일에는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14일에는 FOMC 회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50bp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높은 고용시장, 고용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늘도 0.5% 인상 확률, 12월 14일에 0.5% 인상 확률은 70%로서 높은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된다면 12월 달에 어느 정도 산타 랠리, 산타 반등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S&P 500 차트를 봤을 때 2개월 동안, 최근 2개월 동안 강력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권에 접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단기 고점들을 이었을 때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이 주봉 차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현재 그 차트상 상단 저항권에 접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도 어느 정도 흔들리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자, 이미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매물대를 뚫어내고 한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은 나스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다우보다 훨씬 더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S&P 500이 4,300선을 뛰어넘는다면 S&P 500 역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보여주는 차트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차트상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미 2개월 동안 12월에 있을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는 오늘 0.08% 상승한 194.8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바닥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테슬라 세미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었죠. 최근 테슬라 주가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제품과 같은 발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AI 파트 2가 있었죠. 10월 초에 있었는데, 자, 이 발표가 있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급락을 보여주었던 게 테슬라 차트였는데, 자, 그래도 오늘은 세미트럭 인도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다른 주식이 크게 반등할 때 아직 크게 반등하지 못한 모습이니까 연말에 250에서 230불 사이에 반등이 충분히 기대되는 그런 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도 무지 높은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세미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와 관련돼서 제가 이것만 알면 된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차량이 너무 잘 나와서 테슬라 자체 물류에도 이 세미트럭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남주기엔 아까운 상황이다. 지금 아직 캐파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딜리버리 이벤트는 이제 펩시코에 먼저 인도하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정말 상품성이 좋은 차량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세미트럭과 관련해서 이 동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미국 내 차량 시장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이 20%나 차지하고 있고, 자, 미립자 배출량이 36%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트럭의 생산과 도입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뛰어난 사업가지만 항상 돈을 버는 가치보다 더 높은 그런 이상적인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이끄는 사람으로, 이끄는 CEO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잘해요. 자, 그리고 세미트럭의 출력이 다른 디젤 트럭보다 3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3배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미트럭은 충전 없이요, 완충했을 때 500마일,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800km 정도, 자, 엄청난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기 역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미트럭의 내구성은 모든 종류의 날씨에서 테스트를 했고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미트럭을 충전하기 위해 1메가와트 DC 충전기도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 이게 사이버 트럭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이버 트럭의 상품성이 더욱더 올라가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를 위해서 이 충전기에는 신규 충전 쿨링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해요. 또한 내부 공간이 워낙 잘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운전자가 이 내부 공간에서 서서 생활할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트럭의 주행 영상을 잠깐 보면요, 지금 내연 기관차를 이런 오르막길에서 쉽게 따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싣고도 잘 따돌리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세미는 짐을 안 실었을 때 제로백이 무려 5초라고 합니다. 정말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3.6톤의 짐을 싣고도 제로백이 20초라고 해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3배 이상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주행거리가 인상적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500마일 주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시연 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 시연 영상에는 82,000파운드라는 화물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자, 프리몬트부터 샌디에이고까지 약 500마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한 번에 중간에 충전 없이 이 구간을 주행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세미트럭과 관련된 성능과 관련된 의문점은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딜리버리 행사에 참여했던 펩시코 관계자분들도 환호를 하면서 정말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일론 머스크에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자, 세미트럭 항속거리가 거의 800km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배터리 충전 시간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V4 슈퍼차저를 내년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V3 슈퍼차저가 나와 있고 V3 슈퍼차저는 2019년에 출시하면서 250kWh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의 성능을 4배나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내년에 출시하는 V4 슈퍼차저는 1MW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급속 충전 시에 30분 내에 70%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빠르게 강하게 충전을 하다 보면 문제는 역시 고열이 발생하면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테슬라는 신규 충전 케이블을 만들면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쿨링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전류가 흐르는 부분인데 전에는 자 여기 이 두 곳에만 이렇게 냉각 튜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좀 나누어 가지고 냉각 튜브를 더욱더 강화한 모습입니다. 자, 이 큰 케이블 안에 케이블을 좀 쪼개면서 자 이렇게 냉각 케이블로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도 또 냉각 케이블, 냉각 튜브를 이렇게 위아래로도 또 설치한 모습입니다. 훨씬 더 뭐 2중, 3중으로 냉각 튜브를 강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V4 슈퍼차저는요 사이버 트럭에도 사용될 것이니까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제 세미 트럭 발표회 때 딜리버리 인상 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요, 신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세미 트럭이 아닌 신제품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자,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분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은 이제 곧 나올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말해줄 수는 없다 라고 기밀사항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은 풀려 있으니까 자 이것의 디자인은 자 로보택시가 아니면 뭐 테슬라 밴 정도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컴팩트 SUV 모델 2, 모델 2가 될 것 같다. 4만 불 이하 차량이죠.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뭐 힌트를 준 게 딱 이 하나의 장표였는데 자 이렇게 베일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세미트럭이니까 그래도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어제 로보택시라든지 모델 2라든지 테슬라 밴과 같은 제품이 여기에 나왔다면은 세미트럭이 훨씬 더 묻혀버렸겠죠. 훨씬 더 이쪽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게리 블랙은 역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표에 보면 어제 테슬라가 제시한 장표에 보면 로보택시는 있는데 3만 불짜리 차량, 그러니까 컴팩트 SUV 같은 차량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게리 블랙은 자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은 테슬라가 완성을 시켰다라고 해도 승인의 과정이 워낙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타이밍이 아니다. 로보택시는 더 훗날의 얘기고 현재 중저가의 EV 차량의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3만 불 이하의 차량을 만들어내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나오기 전에 이러한 3만 불짜리 차량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커다란 미스테이크, 실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련해서 다른 트위터 분들께서는 자 어제는 세미트럭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부각될 필요는 없다. 자, 다른 신규 제품들은 또 다른 세션, 또 다른 발표회를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분께서 발표하실 차량이 자 이런 컴팩트 SUV, 그러니까 3만 불 이하의 차량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뭐 테슬라 자율주행 밴이 나오더라도 좀 기뻐할 만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 CEO는 3만 불 이하 차량, 뭐 2만 5천 불에서 3만 불짜리 차량 개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전체 EV 시장의 25%를 지금 뭐 5만 불 이하의 중저가 차량들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테슬라가 픽업 시장을 사이버 트럭으로 장악을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시장은 이러한 넌 럭셔리 EV 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자율주행은 규제로 인해 몇 년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는 3만 불대 소형 EV가 절실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쉬운 점이 남는 어제 발표였지만 이렇게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세미트럭 분명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세미트럭과 관련된 가격 역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의문감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20만 불에서 뭐 30만 불대가 될 것 같은데 추후에 가격이 나온다면 또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와우 테슬라 이러면 진짜 대박이라고 정했는데요. 바로 중국
테슬라 판매량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11월 달 중국의 내수 판매량이 약 5만 9천 대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게리 블랙 형님께서 제시한 이런 장표를 보면 현재 11월 달 중국 내수 판매가 5만 8천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8천 대에서 5만 9천 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11월 날 테슬라의 중국 CPCA 판매량은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12월 7일에서 8일인데요. 어쨌든 10월 달, 11월 달, 그러니까 한 분기의 첫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수출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원래 수출 물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 내수 물량이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분기 역대 최대의 판매량이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 내수 판매량 5만 8천 대에서 5만 9천 대. 11월 달 수출은 한 4만 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이걸 두 개를 합하면 11월 달 판매량이 총 9만 8천 대가 나와요. 자, 그러면 기가상하이의 전체 판매량, 4분기 전체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자, 10월 달은 7만 1,700대로 마감이 됐고 11월 달이 9만 8천 대. 자, 10월 달은 11월보다 더 피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연말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더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 10만 대까지 밀어낸다면은, 자, 4분기에 26만 9천 대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6만 9천 대. 자, 기가 상하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4분기 기가 상하이 판매량을 보면 22만 대 수준이거든요. 거의 4만 대 정도가 오버하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크게 확대해 보면 4분기 기가 상하이 판매량이 약 26만 대에서 27만 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고, 자, 이러한 숫자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했던 21만 9천 대보다도 4만 대에서 5만 대가 더 커진 숫자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상하이가 4만 대만 증가하더라도 4분기 판매량이 42만 대,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제시했던 42만 대가 아니라 여기에 3만 대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46만 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테슬라 주가는 기가 상하이 판매량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도 기가 상하이에서 모델 Y를 쭉쭉 뽑아내면서 생산량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에 4분기 판매량이 만약 46만 대 정도가 된다면은 기관 컨센서스가 43만 대였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1월 초에 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를 22년 올해 총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46만 대가 되면 137만 대가 넘는 수준이에요. 그럼 YOY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1년 대비 47% 이상의 딜리버리 성장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인상적인 중국의 내수 판매량이 이번 달까지 지속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게 보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자, 테슬라는 뛰어난 신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가격 정책을 아주 빠른 속도로 펼치면서 계속해서 목표한 비전과 목표 판매량을 달성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4분기 판매량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중국 내수 판매량 11월달 중국 CPCA 판매량이 나오면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죠. 일론 머스크가 이에 관련돼서 아직 축하한다라는 트윗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팀에게는 보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는 안 보낸 건 좀 유감스러운데요. 아무튼 모두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월드컵 대표팀처럼 화이팅 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저 방송 마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